자, 오늘 이 봄 기운 또 느껴가시면서 여러분의 또 이 미국에서 반등과 국내 증시의 또 좋은 흐름들을 오늘 열어가는 그런 즐거운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내용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봄인데 힘을 내시고요. 또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의 멘탈도 또 여러분들의 높은 어떤 그 수익에 대한 열망도 우리 굿모닝 작전과 함께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견고하게 정리하시는 차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4월 2일에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계 전투 면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시각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대통령 당선에 가장 역할을 크게 했던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 회사 임원들과 직원들을 전부 다 저녁 회의에 다 초대를 해서 주식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상무장과 러트닉 같은 경우가 이제 방송 출연해 가지고 테슬라 이보다 더 쌀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지원 사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제 일론 머스크의 인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테슬라에 지원 사격을 해 왔었는데 점차 인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시각으로 '나는 접근하겠다.' 이렇게 유연한 시각이 바로 인제 최근에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트럼프 풋 또 우리가 또 파월 풋 이렇게 이번에 그래서 톰 리 같은 인제 미국의 전략가는 "이미 바닥 쳤다. 예. 트럼프 풋이나 인제 파월 풋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제 우리가 시장을 또 하루하루 지켜볼 때는 마음이 항상 졸이는 게 사실이죠. 최근에 M7의 주가가 워낙 미국의 인제 대표적인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M7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중에 테슬라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중에 인제 테슬라 매수하셨다가 쪼끔 고전하신 분들 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제 연속 급반등을 하면서 테슬라가 또 간밤에는 인제 그 중국의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허가 가능성과 또 올해 인제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이미 이런 인제 로봇 택시에 대한 허가가 인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면서 또 올해 텍사스에서도 관련된 제도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제 금리 인하를 강하게 다시 한번 그 연준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보면은 보니까 보스틱 그 이제 연방은행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4.33%로 8 bp 정도 올랐고 또 간밤에 인제 약간 우리가 주목을 했었던 S&P 서비스 업종 지수는 예상보다 많이 점프했습니다. 54.3으로 예상치 50.8이라든가 전월에 51보다는 상당히 좋아졌고요. 반면에 이제 제조업 쪽은 미리 좀 그 관세 우려 때문에 미리 산업 생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조업이 미리 쪼끔 좋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이 실행이 임박함에 따라서 제조업은 쪼끔 둔화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인제 제조업 PMI 지수는 49.8로 예상치 51.8이나 전월에 52.7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S&P 이 지금 인제 발표한 당사자 쪽에서는 뭐 제조업은 다소 관세의 어떤 이제 울퉁불퉁한 구간 때문에 조정이 있겠지만 서비스 업종은 좀 반등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러운 전망인 것 같아요. 반면에 유럽의 제조업 PMI나 합성 PMI 지수는 50.4로 오히려 0.2 올라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요즘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 아시아권이 상대적으로 이 금리를 인하하고 부양하는 조치에 의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미국은 상당히 관세 등의 어떤 우려 등으로 해서 좀 안 좋았는데 이 다시 한번 인제 이런 트럼프 풋이나 파월 풋이 작동하면서 나스닥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 제가 인제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반전율이라는 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한 반전율이라는 거를 가끔 이제 적용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HTS를 제가 바로 부르지 않고 여기다 인제 차트를 바로 캡처를 떠서 올려 봤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그동안에 인제 그 작년
재작년이죠. 2023년 11월 저점으로부터 58을 그린 다음에 고점 치고 나서 이 로그 차트를 설정하시면 돼요. 올라온 폭의 3분의 1 조정점이 얼마냐면 지금 이제 17,236포인트입니다. 여기 글자가 조그맣게 나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라인이 이제 3분의 1 조정점이거든요. 이런 라인은 우리가 보통 뭐 이평선이다, 보조지표다 이런 게 의해서 이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반전율에 의해서만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오르고 내리는 진폭이 바로 이 진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시장의 어떤 수급의 균형점을 바로 반전율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드리는 거는 이 반전율을 이용하실 수 있는 능력치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침에 굿모닝 작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바닥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이제 저점으로부터 최고점까지 상승폭의 딱 3분의 2 조정점이죠. 58,845원 라인에서 지지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저점이죠. 여러분 최저점 매수를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자리는 어떤 이평선이 다 깨지고 이런 이제 칼날 같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형성됩니다. 이번에 현대차의 저점도 189303원에서 이제 저점을 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2023년도에 저점 쳤던 라인에 고점까지 올라온 폭의 3분의 2 조정점에서 형성됐습니다. 자, 엊그저께 이제 지난주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락을 했죠. 그 증자 3조 6천억에 달하는 증자 발표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61만 1,000원 이 구간이 단기 3분의 1 조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어떤 기간에 따라서 힘의 균형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균형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이자 최적 타이밍을 제공하거든요. 자,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모든 시장에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지만 이 기술적인 균형점과 또 이러한 시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의 내러티브가 결합해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최근에 유가의 하락과 함께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금리 하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은 결국 재정 적자의 확대로 연결되고 결국은 수급을 악화시켜서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역시 이제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규제 당국에 이제 승인을 완료해서 풀셀프 드라이빙을 이제 추진하겠다. 11% 상승했고 슈퍼마이크로 디바이스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쟁이 이제 심화될 거다 해가지고 목표가 하향했는데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중국의 BYD가 이제 전기차에 굉장한 지배력으로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밀어내기 수출로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 순이익이 무려 73%나 증가하고 매출이 52%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위까지 올라왔다는 놀라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그 효율성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감축하겠다. 특히 국방 예산 감축의 우려 등으로 많이 하락했던 게 팔런티어인데 오히려 이제 팔런티어를 조금 역발상으로 오히려 이제 미국의 어떤 이 지금 비용 절감을 위한 국방 예산 절감 노력이 오히려 이런 절감을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을 늘릴 수 있다. 이게 팔런티어가 이제 반등을 또 강하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결국 그 자동차가 부각됐다는 건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동하고 이제 그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에 이제 그 앞으로 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2028년까지 30조가 되는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력한 관세 장벽을 뚫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조지아 공장, 미국의 100만 대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전역의 공장을 통해서 미국에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해왔다는 점,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특히나 이제 50억 불을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해서 현대제철의 전기로라든가 이런 거 이제 보강해서 완전한 생산 라인을 미국에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조금 더 어떤 구미와 요구에 맞는 이런 이제 정책으로
상당히 좀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어제 그 인제 여러 가지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한 좋은 분석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이제 공장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의 소싱 공유하는 쪽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역시 인제 이 지금 어제 그 이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기를 상호 관세는 그대로 하더라도 품목별 관세에서 자동차나 반도체나 의료 인제 저기요 의약품은 좀 따로 인제 배제한다. 이거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가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대거 수입해다 쓰기 때문에 관세를 때릴 경우에는 자기 발등 찍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에 뭐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GPU에다가 HBM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미국의 빅테크들의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어떤 제외된 어떤 이제 심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인제 보면은 인제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이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저평가된 밸류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방산이나 조선이나 전력설비, 로봇 이런 쪽은 다소 이제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될 수도 있어서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배터리 쪽도 약간 그런 우려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제 뭐 미리 걱정했던 것도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인제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금투세가 사라졌잖아요. 금투세가 있을 때는 연말에는 항상 우리가 소득세 회피 매물 때문에 개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금투세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그러한 소득세 회피 매물을 동반해서 출회됐을 때 효과가 가장 컸었는데 이제 공매도의 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죠.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쭉 발표가 됐고요. 도요타와도 인제 유럽에서 아마 도요타가 인제 유럽에서 좀 잘 팔고 싶어도 도요타의 부품사들이 인제 유럽에 진입을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인제 정의선 회장과 이제 도요타 그룹의 회장이 자꾸 회동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도요타에 인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인제 현대차나 기아나 화신, 또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그다음에 현대위아와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HL 만도까지 자동차의 밸류체인사들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이제 이슈 중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상장 시에 이 가치가 30조에 달할 거다. 이거 인수할 때 1조 1,000억 정도 투입한 것 같은데 30조면 30배 놀라운 통찰인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이제 30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가 자동차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돼서 제조의 원가를 급속 다운시킬 수 있다. 사람은 어쨌든 노사 분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제 쉬어야 되잖아요. 몇 교도 해야 되고 한데 이 휴머노이드가 진짜 AI 훈련을 통해서 조립이라든가 도장 이런 사람이 꼭 필요했던 라인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어떤 장애 다 극복하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또 원가 절감에 의해서 자동차가 크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누가 더 자동차 생산 라인에 적기에 잘 활용하느냐가 자동차의 생산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이런 훈련과 이런 부분을 이제 매우 지금 강화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왜 인수했을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의 어떤 제조 공정상의 시너지 효과도 고려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나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걸 어제 인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봤는데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에 피규어 AI,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어질러티 로보틱스, 유니트리 이제 중국이죠. 이런 이제 그 로봇들의 인제 그 제형이 쭉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제 손을 얼마나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역시 인제 훈련을 통해서 공정에서 어떤 반복된 공정 말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작동하는 미세한 공정들을 원활하게 어떤 불량 없이 잘 해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한 3년 정도는 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 AI 속도가 빠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제 낙관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화두를 모았던 메타가 우리나라 퓨리오사 AI를 인수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타에서는 대략 한 그 1조 2천억을 제시한 것 같은데 거절했어요. "독자 AI 칩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관련한 DSS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던 주가들의 기대치가 하향되면서 급락을 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인제 증자 3조 6천억 발표한 직후에 김동관 부회장 등 인제 그 자사주를 매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올랐는데 간밤에 인제 보면 미국 저희 독일 쪽에서 상원에서 이미 인제 그 재무장에 관련된 부채한도 헌법이 인제 상원까지 통과됐습니다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방산주들은 약간 인제 이 3월 말까지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하면서 다소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어쨌든 인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어제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13만 5천 원까지 이제 강했죠. 이번에 이제 HLB도 가남 신약이 인제 다시 한번 불발됐지만 세 번째 도전의 의지를 밝히면서 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인제 증시 일정상으로 이번에 인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금 보면 공매도의 재개, 그다음에 이번 주간에 인제 정치 일정이 우리나라의 인제 뭐 국무총리 어제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만 또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또 결정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어제 거래 대금은 조금 상당히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한중일 인제 이 외교 장관 회담에서 문화 교류를 이제 복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YG엔터나 YG플러스, SM 등의 주가가 강했고, 또 역시 인제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중국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나라 해운주에서 뭐 STX 그린로지스나 이제 흥하해운 HMM 등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네이처셀도 어제 인제 그 인제 퇴행성 관절염 세포 치료제 조인스템에 대한 FDA의 혁신 치료제 지정으로 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인제 개별 바이오 모멘텀과 그다음에 엔터사인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가장 강한 거는 결국 레거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레거시. 현대차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다음에 이제 철강이나 화학도 움직이는 게 바로 전통 업종의 강세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에 인제 굉장히 위축되었었던 중국이나 유럽에서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압박은 충분히 여러 차례 인제 이 시장의 뉴스로 반영되면서 오히려 인제 이러한 그 레거시 쪽의 전통 업종의 강세가 사이클을 타고 돌아서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인제 우리나라 뭐 개별 종목의 덴티스 같은 경우가 인제 이 치과 임플란트의 이제 공진 주파수 분석법에 따른 인제 책-Q 측정기죠. 이게 인제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해서 인제 급등을 했고요. 나인테크도 맥신이라고 해서 이제 전극 소재인 그래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제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소재를 인제 출시한다 해서 나인테크도 급등했고, SL도 현대차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인제 공동 생산 협업을 한다 그러면 제너럴 모터스까지도 인제 고객사로서의 그 납품이 확장될 거다라는 인제 기대감으로 SL도 인제 우상향 중인데요. 그리고 역시 인제 어제 보면 그 시장에서 인제 그 가장 또 기대감이 있었던 게 우크라이나와 인제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종전, 휴전의 문제인데, 일단은 뭐 흑해 쪽에서 곡물을 인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도록 휴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토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인제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곡물 터미널을 갖고 있는 인제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의 인제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공방이 치열해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제 코발트나 리튬, 니켈과 같은 쪽의 전략 비축 금속에 대한 방침을 이제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인제 그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제 지난 인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했는데 그 매출은 좋았어요.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다만 인제 EPS 또 내지는 인제 이 지금 순이익에 대한 전망이 약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낸드 플래시 쪽에서 나오는 적자가 아직은 커서 HBM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제 많이 깎아 먹는다는 거죠. 상쇄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는 인제
마진의 증가에 대한 좀 우려 등으로 해서 중립 의견을 냈고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도 이제 낸드 플래시 등에 대한 반등의 회복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 아직은 경계감을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마이크론이 간밤에 한 2.3%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제 소캠, 하이닉스도 이제 마이크론을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소캠인데 이 전력용 이제 저전력, 그래서 LPDDR5의 이제 이런 것들의 전력 소모를 3분의 1로 줄이는 이 소캠의 이제 이 지금 본격 양산이 역시 이제 이번에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의 탑재가 예상되면서 서로 이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또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누가 더 빨리 이제 주도권을 잡느냐. 이 지난번에 HBM에서 이제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절치부심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소캠 관련주로는 뭐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심텍이라든가 TLB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자, 엔비디아는 이번에 뭐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젠슨왕의 이제 그 GTC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설계 차질이 우려됐던 블랙웰 생산 완전 풀가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호퍼 칩은 작년에 130만 개를 이제 빅테크한테 납품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블랙웰에 360만 개나 구매를 해서 계속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굉장히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그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루빈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될 이제 HBM4 12단짜리 샘플을 먼저 공급하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역시 이제 화두를 끌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구안신과 그다음에 이번에 춘절 연휴 때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게 많이 팔리면서 재고가 많이 감축됐던 효과가 이 지금 D램과 DDR5와 같은 쪽에 이제 반등을 아주 강하게 이끌어내고 있어요. 보시면 차트상으로 이제 이 DDR5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낸드도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D램 생산 라인을 HBM 생산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아무래도 그 지금 D램의 어떤 공급 자체가 자연스럽게 생산이 축소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D램의 그 이제 그 생산 라인을 이제 HBM으로 전용하는 이런 이제 HBM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또 좋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이제 제가 모건 스탠리 증권사가 작년만 해도 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겨울이 온다, 안 좋은 여러 가지 비관 멘트를 많이 냈는데 삼성전자 목표가 7만 원으로 상향한 바가 있죠. 6만 5천 원에서 하이닉스도 15만 원에서 23만 원 상향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감산의 효과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러한 재고의 감축이 자연스럽게 이 AI와 관련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전체적인 HBM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제고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또 매물 부담을 좀 느꼈던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어떤 책임 경영의 의지와 그다음에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3월 말에서 바라보는 2분기에 대한 전망, 4월부터의 이제 4월은 결국은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공매도도 시작되지만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관세는 본격 시작되겠지만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될 것 같고 정치적인 부담도 조금 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럽과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금리도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경기의 어떤 턴어라운드와 함께 레거시에 관련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의 재고 감소와 가격 회복, 그다음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쪽을 좀 보시면서 특히 이제 뭐 그동안에 HBM의 어떤 밸류 체인만 봤었는데 이제 레거시 쪽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실마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현대차도 이번에 이제 이 지금 미국에 본격적으로 조지아 공장 가동되고요. 그리고 또 GM과의 이제 공동 생산 또 공동의 어떤 이제 소재 소싱 그리고 역시 이번에 또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철강이나 화학 쪽도 나쁘지 않을 거고 조선이나 방산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쪽은 이제 성장 모멘텀은 살아 있는데 공매도 경계감이 좀 있으니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수급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삼성전자 아까 이제 삼성전자는 저점은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한 3만 원 저기죠. 한 7만 원 정도의 인제 모멘텀 일단 이제 제시 목표가가 나왔죠. 지금 하이닉스도 역시 인제 지금 보시면 23만 원까지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올렸습니다. 근데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약간 다른 측면이 뭐냐면 결국은 HBM에 대한 인제 선도적인 입지, 점유율 문제. 그다음에 인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어느 시점에 정말 엔비디아 쪽으로 인제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뚫릴 건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화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부품에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 나름대로 BP들이 인제 잘 두루 인제 그 밸류 체인에 합류할 수 있도록 뭐 토요타도 그다음에 또 제너럴 모터스도 또 역시 인제 이런 쪽에 좀 뭐 공급사들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인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 가능성이 언급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의선 인제 현대차 그룹의 인제 회장이 진짜 그 그룹의 인제 이런 부분들을 상속했을 때 필요한 돈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팔아 갖고 뭘 살 거냐? 모비스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비스가 인제 그런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에 인제 화두가 되고 있다. 현대차는 인제 물론 뭐 워낙 그 밸류 체인에서 핵심이고 또 어떤 이제 지주사의 개념도 있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SNS 텍이 역시 인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이 인제 반도체 소재 쪽에서 펠리클 그다음에 또 역시 인제 역시 그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인제 3대 소재로 일컬어지는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블랭크 마스크하고 펠리클에 있어서 국산화에 인제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는 이제 펜트론하고 YC, DI 같은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LB하고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좀 단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역시 인제 소캠 관련주로서 PSK는 이제 전공정 장비 쪽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뭐 계속 인제 폴란드의 K2 인제 전차 그다음에 인제 역시 그 모로코 향으로 인제 고속철 전동차 수출 그다음에 앞으로 인제 기대되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현대위아가 현대로템과 관련한 이제 이런 방산 부품 그다음에 또 현대위아는 로봇과 관련된 쪽도 인제 있습니다. SL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제 현대차와 그리고 인제 GM 간의 인제 그 공동 소싱과 관련한 납품의 어떤 확대 기대감도 있어요. 특히 SL이 인제 미국에 미리 진입을 해 가지고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L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검사 장비에서는 YC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11.7%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검사 쪽에서 이런 이제 레거시 쪽으로 기대감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DI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HBM 관련한 쪽에 인제 장비 납품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DI 자체적으로도 이제 검사 장비 쪽 넥스틴 같은 경우에 인제 이번에 신규 장비의 진입 가능성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틴이 최근에 인제 주가가 서서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제 반도체의 어떤 레거시 쪽과 그다음에 살아나는 인제 삼성전자도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살아나고 있다. 결국은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 전차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인제 그 수출의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1,467 원까지 올라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인제 수출주가 상대적으로는 그동안의 관세 압박에서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조금씩 돌아선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코스피 또 코스닥까지도 실질적인 어떤 지수와 어떤 장의 심리적인 안전판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물론 상호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은 미국장의 유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또 이런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말과 함께 트럼프 풋, 파월 풋이 작동하는 시장 4월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굿모닝 작전과 함께 한번 제대로 수익 나는 4월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태우 대표 항상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스마트한 인사이트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하셔서 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